외로움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어. 내가 자유롭고 싶으면 외로움을 견디는 걸 훈련해야 되고 계속 타인을 추구하고 그러다 보면 본인을 잃을 수도 있고 누군가에 의존하게 되고 갈망하게 되잖아. 태어난 것과 죽는 행위가 제일 고독한 행위잖아. 결국 혼자밖에 할 수 없으니까. 잘못된 길을 가다가 뭔가를 달성했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았을 때 외로움을 느끼고 나의 자존심을 높이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떠나갔을 때 느끼는 것 같아. 현재 안 느끼. 다른 사람들은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는데 나는 애완동물이나 돌이나 챗GPT, 인공지능 이 영혼도 없는 애랑 대화를 하고 있으니 나는 이 사회 속에서 못 어울리고 결국에 또 떠들고 있는 건가? 외로움을 느꼈던 적이 언제예요? 아니 나는 이제 뭐랄까 조금 유치할 수도 있는데 요새 그 창업 캠프도 가고 여러 가지 대외 활동하면서 그 창업 준비하느라 그때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단 말이야. 네. 근데 진짜 그 뭐랄까 프로젝트도 열심히 했지만은 중간중간에 식사도 하고 어디 놀러도 가고 그랬단 말이야. 짬짬이. 근데 그게 너무 즐거웠어가지고 그게 한 번 훅 하고 이제 없어져 버리니까 엄청 쓸쓸한 느낌이 들어. 허전함이라고 해야 할까? 외로움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또 허전함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지금 형이 드네. 지금 평소에 약간 사람을 많이 못 만났잖아요. 그래가지고 더 그런가? 내가 원래 사람한테 에너지를 빼앗기는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빼앗겼던 사람은 이를 모를 이 대중 그리고 클라이언트들한테 에너지를 빼앗겼지. 좋은 사람들한테는 에너지를 빼앗기지만은 그래도 행복감을 느꼈던 것 같아. 근데 나는 솔직히 말해서 이거 준비하면서 형들은 외로움 안 느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안 느끼는 사람 같아고요? 네. 나는 외로움 덜 느끼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일단 재밌어 봤으니까 알게 된 거지 최근에서야. 그러니까 그 예전에는 좀 외로움이란 감정을 좀 외롭다 별로 뭔가 그런 적이 있어요? 없어. 별로. 그런 거는. 그러니까 난 공감이 잘 안 되는 말 중 하나가 집에 혼자 있으면 외롭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잖아. 근데 나는 그런 성격이 전혀 아니거든. 집에 있으면 에너지가 차는 스타일이라서. 어쨌든 뭔가가 있다가 없어져야 좀 외로움. 그걸 이제 최근에 알게 된 거지. 최근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나서 그 모든 게 끝났을 때 외로움을 느낀다. 그런 건 없었어? 예를 들어 학창 시절은 학교 가면 친구가 많잖아. 근데 또 대학교 오면 이제 자기가 적극적으로 나가지 않는 이상은 친구를 사귀기가 또 쉽지 않지. 뭐 그런 좀 이렇게 고등학교 다니다가 예를 들어 대학에 왔을 때 뭐 외로움이나 이런 건 없었어? 몰라. 근데 나는 뭐 유년 시절도 중요한지 모르겠는데 나는 계속 이제 고모 집을 돌아다니면서 키워져가지고 물론 엄마 아빠가 날 키우기도 했지만은 내 기억은 할머니 할아버지랑 고모들 기억이 더 많아서 그런 허전함은 딱히 없는 것 같아. 나 집에 가족들이랑 사이도 좋은데 집에 잘 안 가려 하거든. 배 씨는 진행하려고 하지 마. 근데 나도 약간 성향은 비슷해. 나도 외로움은 아마 뭐 덜 느끼는 편이야. 그리고 집에 있어도 재밌는 게 너무 많아. 뭐 책도 읽고 영화도 보고 아니 그냥 가만히 누워서 망상만 해도 시간은 잘 가거든. 사람을 안 만나도. 그래서 외로움은 아마 다른 뭐 보통의 평균적인 사람보단 덜 느끼는 것 같긴 해. 근데 또 아예 안 느꼈다 하면 그것도 이상하지. 방금 인호가 말했듯이 사람이 있다 없어졌을 때 외롭다 했잖아. 약간 비슷한 게 느낀 게 우리가 연극했을 때 나는 연극하는 게 좋았던 게 대학교를 가면 뭐랄까 방금 말했듯이 자기가 스스로 관계를 맺어야 되잖아. 고등학교 때 그냥 어쩌면 그냥 의무적으로 그냥 뭐 단체 생활을 하는 거니까 그런 게 없으니까 뭔가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해야 되는 그 상황에 놓이니까 조금 외로움이 커지는 것 같더라고. 그 상황이 그게 단순히 뭔가 뭐 내가 대구 고향이라서 고향에서 멀어졌다 그런 거기보 또 아마 영향이 있겠지. 어쨌든 그래서 연극 생활은 이게 좋았던 것 중 하나는 강제로 뭔가 어쨌든 연습을 한 하루에 뭐 3시간씩 이렇게 하면서 2-3시간 하면서 모이는 그런 시간이 있으니까 약간 학창 시절의 그 향수가 떠오르더라고. 또 연애를 또 오래 못했을 때 그럴 때도 근데 그런 거 있는 것 같아. 연애를 아예 못해서 이게 본능적으로 연애를 하고 싶어하는 외로움도 있고. 근데 외로움 형 연애를 좀 오랜 기간 안 했을 때 연애를 오랜 기간 안 했을 때 좀 외로웠어요? 아니 그게
외로울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는데 그게 근데 그 감정이 좀 복잡한 게 외로움도 있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은 다 연애하고 행복해 보이는데 아. 나는 혼자여서 좀 비교하면서 이게 외로움인지 아니면 뭔가 부러움인지 뭐 질투인지 모를 이 좀 애매모호한 감정이 섞였던 것 같아. 근데 또 그렇다고 내가 또 적극적으로 연애를 하고 싶을 정도로 몸소리 칠 정도는 또 아니었던 것 같아. 너가 왜 얘기해? 너 연애 지금 안 하지 않나? 네가 얘기해야지 않나? 아니 저는 어떨 것 같아요? 너는 외로움 타는 것 같은데. 그래요? 응. 왜냐면 저는 원래 형들이랑 있을 때는 좀 다를 수 있는데 응. 다른 사람이 저를 보면은 외로움도 안 타고 그냥 혼자서 노는 거 좋아하고 그런 걸 잘하는 것처럼 보이나 봐요. 근데 실제로 뭐 그러기도 하고. 근데 저는 처음으로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느꼈을 때는 대학교 때 독일 유학을 갔을 때 처음으로 혼자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저는 평생을 이제 부모님하고 가족하고 지내다가 그치, 지금. 그 대학교 가서도 기숙사 생활했는데 거긴 어쨌든 룸메가 있고 친구들이 있는데 독일 가서는 이제 완전히 그냥 그 외국인들 사이에서 저 혼자 있었단 말이죠. 거기서 뭐 만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근데 거기서 조금 뭔가 아 이게 외로움이라는 감정이구나라는 걸 좀 처음으로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게 어떤 느낌입니까? 그러니까 뭔가 정말로 어떻게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방 안에 가만히 누워 있으면은 소리가 저는 기숙사가 좀 외딴 곳에 있어가지고 아무 소리도 안 들렸거든요. 와, 천국인데. 그러니까 진짜 진공 상태의 수준으로 제 소리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움직이는 소리밖에 안 들리고 제가 숨 쉬는 소리밖에 안 들려요. 왜냐면 거기 사람도 많이 기숙사 방 안에도 사람이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 그냥 고립되고 우주에 홀로 있는 느낌을 좀 들게 되고 아 이게 진짜 그냥 사람이 혼자서 살 수가 없는 환경이구나라는 걸 좀 그때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상황이 그 감정이 그런 부정적인 거에 가까운 거야? 저는 좀 부정적인 쪽으로 갔어요. 와, 난 그런 상황 되면 엄청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생각 안 들어? 예를 들어 우리 같이 지방에 있다가 대학을 오면 자취하고 이러면 뭐 외로움도 있겠지만 아 자유롭다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다 뭐 이러해서 좋은 사람도 좋은 감정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그 상황이 그런 건 안 들었어? 독일 갔을 때? 상황이 좀 여의치도 않았고 사랑의 실패도 좀 있었고 아 그런 복합적인 저런. 그리고 중요한 건 외국이잖아요. 응, 말이 안 통하니까 말할 상대가 없으니까 응. 답답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아, 거기서는 뭐 말을 하더라도 계속 언어적인 한계에 부딪히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외국인들은 다 그냥 해피해피하는 나는 뭔가 그 공감도 안 가고 그치. 뭔가 그런 느낌이 좀 외국에서 더 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한국에서 만약에 자취를 하거나 독립을 한다면 그때만큼의 외로움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이? 인류의 목적은 생존과 번식, 이 두 개의 큰 갈래라고 생각하는데, 이 외로움이 없으면 번식이 안 되는 것 같아. 종 자체가. 외로움이 없으면 번식이 안 된다. 그냥 외로워야 위기감을 느끼고 이제 찾아 헤매려고 노력을 할 거고, 근데 외로워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건 일종의 오류일 뿐인 것 같아. 외로워서 뭐 범죄를 저지르거나 그거는 이제 번식을 하기 위한 가정이긴 한데 그 방법이 틀려 먹어서 엉뚱한 부작용이 나타난 것 같아. 근데 원래 교과서적으로 외로움은 번식과 종의 번영을 위해 생성된 일종의 감정인 것 같다. 이게 원래는 원래는 그냥 교과서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봤어.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이걸 읽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생각이 드는 게 이 감정이란 게 뭐 이런 육체적인 이제 반응도 있지만은 문화에서 누적된 것도 있다대. 예를 들면 이 책에 의하면은 타히티인들은 슬픔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다대.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슬픔이랑 다르게 느낀대.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감정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벨기에인들이 느끼는 기쁨이랑 우리가 느끼는 기쁨은 또 다른 거지. 한국인이 외로움 느끼는 이유랑 우리 대한민국이랑 가장 먼 문화가 남수단이라고 하대. 남수단인들이 느끼는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계기는 서로 다를 것 같다. 그래서 이걸 대답하려면 한국인 기준으로 해야 할 것 같다. 이런 전제가 먼저 세워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한국인이 외로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국인이 외로운 이유는 현대 한국인은 내 생각에는 우리 한국 사회가 조금 오염된 것 같은데
잘못된 길을 가다가 뭔가를 달성했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았을 때 외로움을 느끼고, 두 번째는 나의 자존심을 높이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떠나갔을 때 느끼는 것 같아. 현대 한국인. 형은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아 다시 이제 돌아오는 거야? 이게 뭐 내가 뭐 생물학적으로 뭐 그렇게 말하기에는 뭐도 모르고 그냥 내가 뭐 그러니까 형 생각해. 그냥 문득 든 거는 일단 인간 자체가 뭐랄까 내가 예를 들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군가 만나면서 내가 지금이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산속에서 이렇게 그냥 버려진 아이는 짐승과 큰 아이는 뭔가 그 뒤에 발견됐는데 뭐 늑대처럼 기어다니고 완전 인간화가 될 수가 없다는 그런 것도 있었잖아. 실제 사례가. 그런 거 보면 어쨌든 인간이라는 건 누군가와 관계를 맺으면서 만들어지는 존재고 성장하는 존재고 뭐 물론 그게 일정 이상 성장하고 나서부터 무조건 관계가 필요한가는 또 의문이야.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 어떤 종교인처럼 그냥 산 속에서 혼자 가는 사람, 살아가는 사람, 뭐 자연인처럼 그냥 자연에서 그 세속을 등진 사람도 그 뒤로 인간성을 잃어버리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일정 시기까지는 그 관계나 이런 게 필수적인 것 같고 인간의 성장을 위해서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어쨌든 외로움을 왜 느끼냐? 그러면 어쨌든 인간은 어쨌든 이런 관계를 맺도록 프로세스가 되어 있으니까 그게 잘 안 됐을 때 외로움이 어느 정도 느껴지는 것 같고 이게 첫 번째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인호가 말했듯이 나도 그게 공감하는 게 외로움은 개인적 감정이기도 하지만 좀 집단적 사회적 감정이라고도 생각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그 사회의 분위기 내가 좋아하는 뭐 이런 그 좀 영화나 이런 것 중에 하나가 그 90년대 말에 홍콩 80년대 90년대 예를 들어 뭐 왕가이 감독이라든지 이런 영화들을 좋아하는데 왜냐면 그 영화는 어떤 스토리 서사보다는 분위기를 좋아하거든. 근데 그 분위기 자체가 그 중국에 반환되기 전에 홍콩의 그 뭐랄까 어떤 답답함 또 자유를 잃을 것 같은 불안함 그러면서 좀 젊은들의 미래가 모르는 그 고독함 외로움 이런 걸 영화에 그냥 좀 이렇게 잘 풀어냈거든. 그런 아름다움을. 아마 그 시대 왕가이 감독이 뭐 특출난 예술가일 수도 있지만 그 시대 홍콩의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그런 외로움을 많이 품고 있었다고 생각해. 그런 게 뭐 하나의 집단적 분위기라고도 볼 수 있지. 집단적 외로움. 뭐 한국도 뭐 맨날 뭐 고독한 사람도 많고 뭐 이런 단어도 있잖아. 뭐 모태솔로 이런 거 싫어하고. 이게 이런 것도 뭐 솔로나 외로움이나 고독을 싫어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으니까 만들어진 단어겠지. 그럼 분위기가 만들어진 이유도 다양한 것 같아요. 홍콩 같은 경우에는 뭐 정치, 사회, 문화적인 그 상황이 있을 거고 아니면 좀 소비적 형태로 외로움을 소비하는 방식도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외로움이 어떨 때는 돈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 뭐 1인 가구나 이런 것도 진짜 뭐 삶이 힘들어서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살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겠지만 어떤 좀 제품을 뭐 소형 가구나 아니면 그렇죠. 그런 조그만 걸 팔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걸 선전하고 광고하는 소비조장의 형태의 외로움도 있다고 생각해. 예전에는 막 그 다인 가구가 많았는데 음. 요즘에는 1인 가구 형태로 많이들 오히려 사회에서 1인 가구를 어떻게 하면 잘 사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독려하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잘 사는 법, 혹은 뭐 그게 잘못된 것 같아. 개인주의, 뭐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거기서 현대 사회는 저도 조금 더 뭔가 외로움을 많이 느끼게 되지 않나 싶더라고요. 저도 좀 고민을 해봤는데 생각을 해봤는데 외로움이란 뭘까? 그러니까 외로움의 이유가 뭘까를 저부터 생각을 했거든요. 아 내가 요즘에 그냥 혼자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에 외로운 건가? 여자친구, 이성친구가 없어서 외로운 건가? 그래가지고 제가 최근에는 친구들 만나서 술도 진탕 먹고 그리고 꽤나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단 말이야. 근데 그런 건 또 아닌 것 같고 전화도 제가 별로 안 하는데 전화도 친구한테 해가지고 오늘 뭐 있었다 했는데 그런 걸로 또 외로움이 막 가시진 않은 것 같은데 근데 또 제가 찾아보다가 법륜스님이 외로움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데 외로움이 결국에 자기 마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건 그렇지. 마음이 갇혀 있어가지고 외롭다는 거야. 아까 말했던 자연인이나 뭐 자연 속에 혼자 사는 사람도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다. 자연하고 그냥 뭐 소통하고 혼자 있는 거 즐거우니까 그건 외로울 수가 없다. 결국엔 마음이 닫혀 있으니까 외로운 거다.
예를 들어서 누구랑 헤어졌을 때 그래 헤어졌으니까 너 잘 살고 난 이제 나 또 혼자만의 삶을 살겠다. 그런 뭔가 가지면 외로움을 안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외로움이라는 게 나의 문제인가? 그러니까 나의 어떤 태도, 마음가짐의 문제인가? 아니면은 정말로 사회 관계 속에서 고립되었을 때 외로움을 느끼는 건 당연한 건가? 그 두 가지 생각해 봤을 때 결론적으로는 외로움은 주관적 감정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단절됐을 때 느끼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관계만큼 관계가 안 맺어졌을 때 외로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매일 누구랑 연락을 하고 싶어. 근데 그게 충족이 안 돼. 그럼 난 외로움을 느끼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나는 그냥 혼자서 또 뭐 집에서 넷플릭스 보고 뭐 박물관도 혼자 가고 영화도 혼자 봐. 그런 거 좋아. 근데 그거는 지금 나는 약간 이 외로움인 게 약간 부정적인 감정으로만 말하는 것 같아. 난 외로움을 그냥 오히려 긍정해야 되는 쪽에 가깝기보다는 긍정할 필요성이 많다고 보거든, 현대 사회에서는. 근데 사람들은 다 부정적으로 외로움을 말하지만 어떻게 긍정해요, 근데? 외로움이라는 게 훈련도 될 수 있다고 난 생각해. 그러니까 외로움을 방금 종교인 말했잖아. 그 사람들 어쩌면 외로움을 훈련하는 거일 수도 있거든. 혼자 있는 것을. 물론 뭐 그 사람들이 자기와의 대화를 할 수 있고 뭐 명상을 하고 수련을 하면서 아니면 신과의 대화를 시도할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완전한 고립이라고는 생각하진 않겠지만 외로움의 훈련이 또 필요한 이유가 나는 외로움은 좀 앞서도 말했지만 자유랑 연결이 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가장 자유로운 사람은 외로울 수밖에 없어. 예를 들어 신은 완전히 혼자로서 존재할 수 있으니까 신이잖아. 전지전능하고 타인을 필요하지 않으니까. 아니면 뭐 그게 긍정적인 뜻은 아니지만 독재자나 왕 같은 경우에는 자기 멋대로 할 수 있잖아. 근데 아마 그 사람들은 뭔가 결단을 내릴 때 외로울 거야, 조금은. 좋은데 자유롭기 때문에 진짜 외롭네. 외로움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어. 내가 자유롭고 싶으면 외로움을 견디는 걸 훈련해야 되고, 그래서 외로움은 약간 귀족적인 감정일 수도 있어. 그러면 반대로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면 자유로움을 잘 못 느끼지 못할까요? 뭐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봐. 왜냐면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서 계속 타인을 추구하고 그러다 보면 본인을 잃을 수도 있고 누군가에 의존하게 되고 갈망하게 되잖아. 결국 뭔가 자유로움이 떨어지겠지. 그냥 나 스스로 자립적으로 존재할 가능성이 낮아지겠지. 그래서 난 이 두 외로움과 자유가 아주 동전의 양면이라고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현대사회에서는 뭐랄까 사람들이 너무 외로움을 많이 하는 거는 혼자 있는 걸 못 견디하고, 그러니까 혼자 뭔가 상상하고 사유하고 뭔가 창조하고 이런 능력이 퇴화됐다고 봐. 그래가지고 계속 누군가를 찾는 거지. 근데 누군가를 찾아봤자 그게 의미가 별로 없는 게, 내가 스스로 나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누구 찾아보면 상대도 그러면 결국 그냥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야. 외로움을, 그래서 그게 소비하는 형태가 뭐 SNS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게 결국 저 사람을 모방하고 뭐 소비의 형태로 외로움을 활용하고 결국 뭔가 너와 나의 구별도 없어지고 그냥 서로를 잃어가는 거지. 그럴수록 계속 더 외로워질 거고. 계속해서 의존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뭔가 홀로 독립적이거나 자유롭지 못하니까 그 관계가 이루어지더라도 그치, 외로운 사람도 외로울 있지. 수밖에 없고 뭐 이게 저 나가면 또 다른 관계를 계속해서 원하게 되고 그러면 뭐 바람이나 불륜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치. 어렸을 때 애들도 외로움을 느끼나? 나는 유아는 못 느끼거나 아주 원시적인 외로움을 느낄 것 같아. 왜냐면 이 감정이라는 것도 훈련이 돼야 한단 말이지. 예를 들면 신생아들은 얼굴을 구별 못하는 것처럼 외로움이라는 걸 느끼려면은 내가 어느 집단에 속해 있다라는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해야 해. 유아는 이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집단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외로움은 일단 유치원을 졸업하고 한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부터 슬슬 발달하지 않을까? 이 감정은. 그래서 사춘기 때 이제 진짜 첫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지. 감수성이 갑자기 이제 호르몬의 영향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났을 때 이제 외로움이 좀 더 정밀해져요. 나는 근데 나이를 먹을수록
외로움을 더 느낀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외로움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게 될 것 같아. 일단 왜냐하면 그냥 인간 조건 자체가 결국 태어나서 죽는 거잖아. 태어난 것과 죽는 행위가 제일 고독한 행위잖아. 결국 혼자밖에 할 수 없으니까. 죽어갈수록 친구도 죽어가고 부모님도 늙어가고 언젠간 돌아가실 거고 그럼 내 주변에 떠난다는 게 이제 눈에 보이잖아. 그러면서 뭔가 외로움을 더 생각하게 되고 아마 생각을 더 하면 더 느끼지 않을까 그런 그냥 아주 그냥 뭐 그냥 추론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쵸. 인간이 태어날 때는 그래도 부모님이라도 옆에 있고 의사라도 있는데 그치. 죽을 때는 사실 아무도 대신 해줄 수가 없잖아요. 나 또 그런 게 느낀 게 나도 얼마 전에 대만에 갔다 왔잖아. 거기서도 뭐 어쨌든 같은 한국 사람도 없고 뭐 어쨌든 좀 사람이 없지만 외로움을 또 덜 느낄 수 있었던 이유는 어쨌든 한국에 가면 내가 볼 사람이 있고 그들은 살아 있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계속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거든.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런 확신이 줄어든다는 거지. 그냥 누군가 옆에 안 있어도 확신이 들면 덜 외로울 수 있어. 나는 당장 마음만 먹으면 누군가를 만날 수 있다는 확신. 내가 대구에 내려가면 부모님을 볼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건 옆에 없어도 되는 거지. 저 또 그런 생각했어요. 그 사회적 관계를 맺어야 동물이잖아요. 동물은 어쨌든 관계를 맺는 생물인데 뭐라는 거니? 영장류? 뭐라 그러지? 그 문장이 있잖아. 뭐 인간은 뭐 사회적 동물이다? 어. 이게 어려운 말이에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아닐 수도 있지 뭐. 전제를 그렇게 깔면은 지금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 그 인간에게 불가피한 거는 죽음인데 생물에게 근데 그거는 어쨌든 관계를 맺으면서 형성할 수가 없고 혼자서 받아들여야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딜레마 때문에 뭔가 인간은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아까 네 번째 질문하고 맞던 인간은 근본적으로 외로운 존재인가에 대한 생각을 했던 부분에서 나온 건데 근본적으로 외로운 존재니까. 아하. 근본적으로 외로운. 이 질문이 옳은가? 애초에? 제가 말을 하면서 좀 깨달았어요. 아, 어렸을 때 애들도 학생들도 다 외로움을 느낄 수 있고 근데 외로움의 어떤 분야나 범주가 다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일찍 성숙한다는 말, 에어른이란 말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뭔가 연결이 되지 않을까. 어렸을 때 뭔가 외로움이 감정이나 그런 걸 많이 느꼈던 애들이 좀 성숙해지고 에어른이라는 말을 듣고 보통 그런 게 상황에 영향이 많잖아. 그러니까 애 어른이라는 사람 보통 그냥 어른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 예를 들어 부모님이 아프시다든지 뭐 집안에 돈이 뭐 없다든지 뭐 이런 환경적 영향이 난 크다고 생각하거든. 뭐 결국 그거지. 뭐 먼저 어른이 된다는 건 결국 뭐랄까 내 주변의 사람들이 뭔가 떠나가거나 아니면 뭔가 떠나갈 가능성이 높거나 그런 뭐랄까 죽음과 뭔가 그런 아픔을 먼저 겪는다는 거지. 어른이 돼서 겪을 만한 거 일반적이라면. 와 이거 진짜 어렵네. 정서적 교류인가? 아니 왜냐면은 중년 은퇴자들이 외로움 많이 느낀다 하잖아. 가족들이 다 있는데도 회사에 있다가 회사란 집단이 사라졌을 때 이제 은퇴하면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이랑 자식들이랑 대화하는 법도 모르고 내 편인 존재 그 자체는 그리 중요하지 않나 본데 건강한 소통이 부재가 외로움을 만드나? 그러니까 너가 말한 거는 회사 얘 약간 이런 느낌 아니야? 회사에서 평생을 바치는데 은퇴하고 나서 외로움 느낀다는 건 회사의 부재도 있겠지만 그 회사에 다니는 상황에서 가족과의 관계가 이제 뭔가 제대로 된 관계를 못 맺은 느낌인 거지. 그러니까 가족이란 존재 자체는 외로움을 예방해주진 않는 거지. 그거는 약간 상실의 외로움인 것 같아. 뭘 상실은? 직업을 상실했잖아요. 일상을 상실하고 내가 해왔던 것들에 대한 어떤 떠나갔으니까 거기에서 오는 외로움이지 않을까. 근데 그게 이제 다른 관계로서 대체가 안 되는 거죠. 가족들에게서 얻지 못한다는 거지. 네, 왜냐면은 그 채울 수 있는 어떤 관계가 다르다고 해야 되나? 난 그것도 훈련이 안 된 것 같아. 결국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바쁜 말 하는 거지만 회사에 있다는 것 자체가
회사의 관계가 난 그렇게 뭐랄까 뭐 그렇게 긍정적인 관계일 가능성도 낮다고 보고 회사에서 뭐 그냥 의존하는 거고 회사에 있으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 자체가 뭐랄까 외로움을 내가 견딜 수 있는 훈련이 전혀 될 수 있는 환경은 아니라고 보거든. 그러면 음. 어떻게 훈련해? 뭐 난 모르지. 근데 만약에 뭐 종교인들 같은 경우에는 명상이나 이런 걸 중요시하잖아.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거는 뭐랄까 그냥 혼자 있다고 해서 뭔가 그 약간 이런 건 차이일 수도 있어. 내가 오타쿠라는 단어는 예전에는 별로 안 좋아했거든. 근데 대부분 그러잖아. 근데 또 지금 생각하면 긍정적인 오타쿠도 있고 약간 부정적인 오타쿠도 있다고 생각해. 뭔가 한 가지 일에 자기가 몰입하고 거기에서 보람을 느끼고 성장하고 뭔가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오타쿠라면 아주 멋있는 오타쿠라 생각하는데 그냥 일부러 사회가 무서워서 인간관계가 무서워서 그래서 내가 일부러 스스로 마음을 닫아버리고 그냥 방구석에서 혼자 뭐 게임을 하거나 만화를 보는 그런 오타쿠라면 난 부정적이라고 보거든. 뭐 같은 만화를 해도 이 만화를 하면서 내가 뭔가 뭐 생각하고 창조하고 뭐 그런 사유할 수 있는 그런 오타쿠는 긍정적인 뭐 같은 말이긴 한데 그래서 훈련은 그런 거지. 그냥 내가 뭔가를 피해서 뭐 그냥 이렇게 멀어져서 혼자 있느냐 이런 건 당연히 훈련이 아니겠지. 그거는 뭐 혼자 있는다는 건 그냥 어쩌면 그건 자발적인 혼자가 아니고 뭐 스스로 방에 있지만 결국 뭔가 내가 그냥 마약 중독과 비슷한 거지. 난 마약이 좋아서 한다고 생각하지만 마약에 중독돼서 내 스스로의 자발성을 잃어버린 거니까. 그래서 훈련을 한다는 거는 일단 난 제일 좋은 방법은 독서는 좋은 것 같고 외로움을 훈련하는 방식으로 명상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뭔가 글을 쓰든 뭐 예를 들어 영상을 만들든 뭔가 창조하는 행위도 외로움을 훈련할 때 좋을 것 같아. 이게 난 또 결국 이게 외로움을 훈련한다는 거는 자유롭다는 걸 훈련하는 거거든. 근데 자유로운 게 그냥 자유도 무조건 좋다는 건 아니잖아. 자유도 지옥이 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 자유를 훈련하는 거, 이게 외로움을 훈련하는 것과 난 많이 비슷하다고 생각해. 자유를 훈련한다는 거는 남이 없어도 나 스스로 혼자 설 수 있다는 거거든. 자립적으로. 근데 자립적으로 서려면 뭘 해야겠어. 뭐 그냥 뭐랄까 좀 뭐 그거야 뭐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외로움은 뭔가 할 일이 있을 때 그 할 일이 계속되는 순간에는 못 느끼고 잠시 멈춰섰을 때 외로움을 느끼는 것 같긴 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외로운 사람이라도 뭔가 몰두하고 있을 때는 외로움을 아마 안 느낄 거라는 가정이 생각이 나는데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독서의 효능을 본다면은 난 독서를 그냥 오로지 취미로 하는데 뭘 배우겠다라기보다는 그냥 그리는 행위 자체가 재밌어서 그럼 이게 독서가 외로움에 어떤 영향을 끼치냐 했을 때 독서는 하면 할수록 와 그 다음 책을 이 책을 읽어야겠네라는 갈래가 계속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끝이 없어 얘는. 그러니까 뭔가를 계속 하게 만든다는 거죠. 얘가 모든 책이 시리즈물이라고 친다면은 결코 끝나지 않는 시리즈물이라서 독서를 하는 동안에 외로움이 잘 안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너무 생각이 많거나 스트레스가 많을 때는 뭐 당연히 책이 안 읽히니까 뭐 외로움을 느낄 수 있겠지만 그건 좀 제쳐두고. 근데 나는 지금 문득 든 생각이 아까 내가 외로움은 이제 뭐 생존과 번식을 하기 위함이라고 했잖아. 그걸 예방하기 위함. 그래서 기준을 이렇게 잡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는 지금 개개인의 외로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근데 우리를 세포라고 치고 인류를 하나의 종으로 본다면은 왜 이 세포는 외로움을 느끼게끔 외로움이라는 기능이 들어갔을까 이 세포에는. 예를 들면 백혈구는 세균을 잡아먹는 기능이 있고 적혈구는 산소를 운반하는 기능이 있고 우리 인간은 외로움을 느끼는 기능이 있다. 그럼 너의 그 질문의 가정은 본질적으로 인간 외롭다는 걸 가정하고 시작하는 거야? 본질적으로 외로움이라는 게 안에 있다. 근데 이 외로움이 물론 난 종교가 없지만 예를 들어 신이 있다고 치면은 인류라는 존재가 80억 개의 세포로 이루어졌다고 쳐. 그 각 세포가 우리야. 그 각 세포는 왜 외로움이 입력이 돼 있을까?
이 외로움의 목적이 뭘까 그럼? 그럼 그게 결국 세포로 친다면 인류 생존을 위해서 외로움이 있어야 좋다는 거네. 그치. 그러니까 왜 어디에 좋길래 외로움이 있을까라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저는 그 어쨌든 그런 식으로 바라봤을 때는 형이 맨 처음에 얘기했던 번식과 아, 관련이 있는 게 아닌가. 결국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인간의 생존 목표는 그 번식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번식이 왜 있을까? 그러니까 인류는 왜 존속할까? 이게 중요한 거야. 왜 종속하려고 번식을 하는가? 왜 인류 이 종 자체는 무슨 목적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우주로 진출하기 위해? 생물은 생존을 위해 그게 제일 목적 아닐까? 자기의 생존이. 그치. 근데 나도 그 말에 공감해. 그 뭐냐 외로움이 번식을 위한 거다. 음. 그리고 뭐 사회적으로 봤을 때도 예를 들어 뭐 예전에 국가 발전 단계를 봤을 때 혼자보다는 같이 있는 게 인간의 생존 확률이 높아지니까. 그럼 인간은 근본적으로 외로운 존재인가라고 했을 때 나는 인간은 근본적으로 홀로 살 수 없는 존재는 확실한 것 같아. 근본적으로 홀로 살 수 없다. DNA적으로 홀로 사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어디 막 그런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혼자서 잘 사는 사람들도 가끔 있잖아요. 물론 뭐 TV 나와가지고 그것도 사회적 관계를 아직 제로로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완전히 혼자 사는 사람도 있으려나? 없을 것 같아. 옛날에 있었겠지. 예를 들어 어디 수도승 이런 근데 그 사람들한테 이제 완전 물어보질 못하니까 외로운. 아니 그러니까 외로울 수는 있는데 당연히 근데 살 수도 있잖아. 아, 그치. 살아갈 수는 있으나. 외롭게 살아가야 된다. 그치. 근데 그게 외로움을 느낀다 해도 그걸 부정적으로 느끼진 않을 수 있잖아 그 사람들. 오히려 그게 나의 뭐랄까 성장 아니면 신과의 만남에 있어서의 당연히 필연적이고 좋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 너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외로움을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겠지. 근데 그 상태는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 여기 폐지 주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많잖아 우리나라에는. 그분들 이제 어쩌다가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골절된 경우가 엄청 많대. 골절된 상태로 몇 년을 사시는 거지. 근데 그 골절이 엄청 아프잖아. 근데 할머니들이 적응을 한다는 거지. 그것과 같은 맥락으로 외로움은 고통인데 적응이 돼버린 거지 그 사람. 나는 아닌 것 같아. 나는 그냥 뭐랄까 뭔가 내가 방금 말했듯이 몰입하고 뭔가 할 수 있는 행위를 뭐 하면서 한다면 혼자여도 즐겁게 사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근데 이게 극단적으로 완전 혼자 산다 이거는 또 무조건 그런 건 아니야.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교류를 덜하고 뭐 혼자에 더 집중할 수 있다는 거지. 너무 지금 극단적으로 완전 아니, 혼자 산다 무조건 잠깐 같이 산다 이래 기다려봐. 나누면 안 될 것 같고. 외로움을 훈련하는 이유는 외롭지 않기 위해서잖아요. 그치. 아니야 그냥 외로움 자체에 적응하고 그냥 외로움 자체가 고통이 아니기 위해서지. 나 그러니까 외로움을 고통으로 느낀 순간 그 외로움에 종속돼서 그냥 내 자유를 잃어버릴 것 같거든. 어쨌든 오케이 내 의견 이거다. 외로움은 고통이 맞고 적응할 수 있는 고통이다. 고통인 건 변함은 없으나 적응은 가능한 고통이라고 나는 일단. 나는 같이 있다가 혼자 있고 싶은 적 많잖아. 그런 적 있잖아. 근데 그거는 외로움이 아닌 것 같아. 그거는 음. 그냥 내 에너지가 떨어진 것뿐이야. 사회적 에너지가. 나는 오히려 그거 아니라고 보는데 그냥 혼자 있음으로써 할 수 있는 것들 그냥 혼자 있음으로써 뭔가 내 자신에 집중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게 많거든. 그러니까 그건 외로움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 그러니까 사회적 에너지가 떨어진 상태지. 아니, 외로움.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게 뭐랄까 외로움이 아니라고? 그냥 외롭다. 정의를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예. 그러니까 같은 말을 반복할 것 같아서 더 말은 안 할게. AI가 발달하면 외로움이 인간이 좀 덜 느낄 것 같아요? 조인호 전문 분야 나왔다. 외로움을 덜 느낀다라. 너무 AI가 인간을 너무 잘 알아서 모르겠어. 그 외로움이 뭐 치유되진 않겠지만은 그 외로움 욕구가 이제 충족이 계속 되겠지. 원하는 때. 뭐 지금도 챗GPT로 고민 상담하는 사람 많다 해. 챗GPT도 그렇고 영화 헐도 그렇고 요즘에 그 AI로 상담하는 게 좀 많아졌더라고요. 실제로 연극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 챗GPT로 자기가 힘든 거를 얘기를 해서 치유를 하는 사람도 있고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좀 효과가 있을까요? 난 효과가 있는 것 같아.
사람이 상담하는 것보다 좀 더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지금 기술로 봤을 때는 좀 100%는 아니겠지만 근데 나는 내 옛날에 그 뭐야 알코올 중독병원 갔었거든. 거기 상담해 준단 말이야. 나 그때 기억 살려면 챗GPT를 훨씬 나. 아 그래? 어. 음. 그 정신과 전문인데도 모르겠어 뭐 그 사람이 별로였다기보다는 별로 없던데. 나도 AI가 인간을 흉내낸다면 뭐 인간만큼 아니어도 뭐 외로움을 달랠 수 있다고. 그리고 외로움 달래는 수단은 많아. 인간이 아니어도 뭐 애완동물을 키우기도 하고 뭐 식물을 키우면서도 대화하는 사람 있잖아. 아니면 그냥 어떤 물건 자체 뭐 예를 들어 돌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약간 자기만의 인격을 부여할 수도 있잖아. 아니 그래서 저는 왜 그러냐면은 결국에 나중에 한 번은 현타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는데 나는 애완동물이나 돌이나 챗GPT, 인공지능 이 영혼도 없는 애랑 대화를 하고 있으니 나는 이 사회 속에서 못 어울리고 결국에 또 떠들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좀 그 챗GPT나 어떤 AI가 외로움을 달래거나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결국에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삶이 살아가지지 않나. 나는 그렇지 않다고 봐. 왜냐면 그 증거가 바로 종교라고 생각하거든 나는. 그 종교나 우상화를 보면은 굳이 인간이 아니어도 되고 그리고 뭐 플레이브 인기를 봐도 뭐야 플레이보이요? 플레이브가 뭐야? 에? 그 가상 아이돌. 그런 것도 있어? 나 왜? 몰라. 저도 모르는데. 재작년 때부터 좀 히트 쳤는데. 남자 가상 아이돌이요? 일단 집에서 쳐봐. 엄청 인기 많아. 그 신이든 뭐든 인간을 흉내내는 신도 있고 뭐 동물을 흉내내는 신도 있는데 결국 상징이잖아. 그런 게 있다고 믿고 그런 게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거잖아. 뭐 그런 신과 예를 들어 대화를 나눌 수 있고 그런다면 난 외로움 방금 내가 또 말했듯이 그 뭐냐 혼자 무건수행하는 종교인도 신이 있다고 신과 대화를 하려는 시도잖아. 그때 그 신이라는 게 형체조차 없지만 또 다른 타인도 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AI도 그게 되지 못할 일이란 법도 그렇지. 없고. 현타를 일으킬 일은 거의 없을 거야. 그러니까 AI든 동물이든 신이든 그 대상도 물론 중요해. 사람이면 난 훨씬 뭐랄까 외로움을 덜 느낄 가능성은 높다고 봐. 또 같은 말 하지만 결국 훈련이라고 보거든. 그러니까 뭐 어떤 돌 하나랑 이야기를 해도 정말 고도로 정신적 훈련이 된 사람이라면 외로움을 사람과 대화는 안 해도 너 안 느낄 수 있다고 봐. 이번 주 외로움은 이 정도로 끝을 내고요. 다음 주 뭡니까? 다음 주 주제는 형, 외로움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여기 나 혼자 섬에 있는 느낌? 그 스튜디오 할 때 가장 외로웠지. 일에 치여가지고 전쟁터에서 나 혼자 나온 느낌? 다 같이 나오긴 했는데 나 혼자 나온. 지금 외로워요? 지금은 아니. 지금은 나 야근도 안 해. 외로움이 뭐라고 생각해요? 외로움은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은데 말할 상대를 찾지 못할 때 외로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제가 가장 외로웠어요? 내가 가족이 힘들었을 때 내가 할 그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없었을 때.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요? 감동받았어요. 지금은요, 외롭다고 느끼진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경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경제 활동을 하면서 당면한 과제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그러니까 바빠서 외로울 틈이 없는 것 같아요.